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강의를 맡은 루비 디렉터 안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눈보라를 뚫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보라를 뚫고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유선영 강사님께서 내 건강은 누가 챙긴다? 그쵸? 셀프 메디케이션 내가 챙긴다 했죠? 바로 내 삶도 내가 챙긴다. 남편이 챙겨주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챙겨주지 않고 내가 60, 70, 80 그 이후의 모든 삶도 내가 챙긴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처럼 보이나요? 맞아요. 저는 정말 친절한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간호사 생활을 할 때는 간호사를 벗어나서 다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던 간호사였어요. 여러분, 저는 IMF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때 뭘 느꼈냐면,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굉장히 구차해지고 많이 불편하구나, 필요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고등학생 아이가 뭘 아나요? 그 당시에 선생님, 간호사 이런 직업들은 잘릴 위험이 없고 전문직이니까 저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제가 간호사가 되게 돼요. 간호사를 하면 우리 집을 어쩌면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내가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첫 발을 내밉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그 당시에 돈 10만 원 용돈 드리는 것도 몇 번을 고민하면서 드려야 되는 이 마음이 조금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오피스텔에 살던 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 방이 조금 더 있는 곳에서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가 그냥 많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직업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IF 되기 전에 전라남도 무안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부모님이 잘 키우고 싶으니까 장녀나 장남들은 도시로 유학을 보냈는데 전 전라도에서 서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서울대를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좀 더 강단 있고 뭔가 삶을 뭔가 고민을 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멋있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없어서 안 해주는 부모보다 있어도 안 해줄 수 잘못 있어도 안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엄마 그리고 없어서 못 해주는 그런 엄마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전자였어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삶의 도구를 바꿨더니 정말 수입이 2배, 3배가 늘어나게 되면서 삶의 질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야도 넓어졌어요. 이런 삶이 있구나. 월천 벗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굉장히 많구나. 간호사 할 때는요. 400만 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제 인생의 롤모델이었어요. 근데 사업에 내 일의 도구를 바꾸니까 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정 지출 비용이 굉장히 늘고 저 정도로 수입을 벌었을 때 딱 하나 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딸기 값의 가격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정도의 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딸기 값은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엄마들은 딸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빠 딸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딸기 장사 다 죽었다. 오는 길 다 죽었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자, 상담실이 이렇게 있었고요. 방이 3칸이었지만 저는 저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예약을 하고 아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영업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오는 손님들의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365일 중에 360일 일하게 되고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시간을 많이 쉬고 싶었던 제 꿈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일에 더 매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입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쉬고 싶어도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쉴 수 없는
그런 현실, 내가 딱 원하는 그 날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마음이 사실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픈 날에도 일을 가야 됐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눈병이 난 거예요. 근데 예약이 너무 많이 찼는데 나는 눈을 떠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프다고 예약을 다 취소하자니 그 돈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걸 하루 벌어서 하는데 포기할 수 있나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 딱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일하지 않는 동안에 들어오는 돈 딱 100만 원. 그게 전문 용어로 권리소득이라는 걸 그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예, 요즘 사람들은 좀 더 많이 트였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 갔더니 호떡 장사 하시는 분이 체인점 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다 권리소득에 눈을 뜬 거예요. 자, 제가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저희 고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상담실, 모유 육아 상담실을 했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많아야 됐어요. 근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 걸로 5년, 6년, 7년 뒤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학원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7, 8년 뒤에는 아이들이 줄겠다. 그럼 학원가들은 문을 닫겠는데 혹은 어려워지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태권도 학원이 15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 새에 17만 원으로 거의 20%를 올리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의 매출을 메워야 되니까 학원비를 올리는 거예요. 학원비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어요? 30만 원? 못 보내죠. 그럼 제일 먼저 끊겠죠. 자, 신도시가 생기고 새 아파트가 생기면서 지금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구가 마을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마을이잖아요. 새 아파트가 생기니까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원치 않게 고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트에 갔더니 아이들 옷 파는 코너가 제일 먼저 없어지고, 또 사람들이 오프라인 가서 옷을 사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더라. 저희 남편이 주로 장을 보거든요. 저희 남편은 장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장을 볼 때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근데 그 온라인이 우리가 유명한 온라인이 아니에요. 동네 마트도 다 온라인으로 하면요, 바로바로 배달이에요. 그렇죠? 자, 시장이 바뀌고 있구나를 알게 됐고요. 또 저는 출산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조리원이 많아야 돼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인천 계양구에 사는데 저를 중심으로 100km, 아니야, 100km죠. 500km, 500m, 1km 전방에 조리원이 10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삽시간에 없어지고 조리원이 요양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는 사업은 다 하향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코엑스에 가면은 베이비 페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솔로 페어, 그리고 실버 페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남들보다는 좀 빨리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고정 지출 비용이 늘어서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어요. 뭐 해 먹고 살지? 아마 여러분도 그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해 먹고 살지? 실버 산업이 대세인가? 여기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실버 산업인데 내가 아픈 환자들을 상대하기 힘들어서 병원을 나왔는데 또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고 노인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버 산업이란 무엇인가?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지만 아파오는 사람들, 몸을 가누기 어려운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실버 산업이 있고요. 여러분 옛날에 45세면 노인이었어요. 저 46세거든요. 그럼 저 실버예요. 저는 지금 제가 노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나 이후의 사람들은 더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젊게 살고 싶어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것도 또 다른 실버 산업이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간호사를 하다가 상담실을 했는데 또 다른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일을 계속 오래도록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돼?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아이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아이템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대세가 되겠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저에게 유산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제가 유산화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제학 책을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경제학 책을 볼 때 저는 이분이 가장 꽂혀. 이분 책을 볼 때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가서 꼭 보세요. 자, 여러분들 IMF를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조금 힘들더라도 집 팔지 말걸, 땅 좀 몇 개 좀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이 어려워지면서 막 집도 나오고 막 파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지만 신기하게 그때 백만장자의 수가 늘게 됩니다. 이 폴 제인 필저라는 사람은 미래 경제학자이기도 한데요. 22살에 시티은행의 이사가 되고요. 25살에 부사장이 되고요. 26살에 백만장자가 돼요. 나도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어느 강연장을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다 뚱뚱한 거야. 이제 난 돈은 벌 만큼 벌었는데 뭔가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강의를 나갔는데 너무 뚱뚱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 어떤 문제가 있다. 나 이 문제가 너무 궁금하고 혹시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파헤치고 보니까 여기에 비전이 있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어떤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어. 1900년도 초에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80년도에는 컴퓨터 산업에서 부가 탄생을 했어. 그런데 2015년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요?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근데 미국발이라고요. 2015년이래요. 그러면 우리 미국보다 뭐 10년 뭐 뒤처진다면서요. 그럼 딱 오랜 거예요. 그쵸? 어머, 내가 그 기회의 현장에서 내가 지나치지 않고 내가 있구나. 2015년을 기점으로 건강 산업에서 부가 탄생하겠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산업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어. 희망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만 유일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백만장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백만장자의 수가 정말 보니까 많이 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인가 5년 전에 연합뉴스에서 대한민국의 백만장자의 수가 늘고 있대요. 여러분 주변에 백만장자 수가 늘고 있나요? 보여요? 여기 말고요.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백만장자가 되고 있나요? 근데 대한민국의 백만장자의 수가 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또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볼게요.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고등학교 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보게 돼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은 그림으로 모든 걸 설명하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유용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건 그림 하나로 다 해결되거든요. 현금 흐름은 이 4가지 분면 안에서 다 끝난대요. 급여 생활자, 저 간호사 해봤죠?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저는 상담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과 노동을 내가 투자해야지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8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10명 하면 80만 원이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잠을 줄여가면서. 그랬더니 내 몸이 혹사가 되고 아파지는 거죠. 줄일 수 없어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 순간이 되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뭐 했어요? 아프고 나니까 일하지 않는 동안에 딱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야. 얼마나 소박해요? 딱 100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다. 여러분들 연금 들고 있는 이유가 연금 1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연금 100만 원 딱 들어오면 좋겠다. 바로 이 비즈니스 투자가들은 권리소득,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입을 만들더라. 그 대표적인 게 전통적인 CEO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지금 뛰어들었고요. 자, 보통 노동 수입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물가 상승률 반해서 내 월급이 똑같아도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은 종이 쪼가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차고 넘쳤던 예약이 찰랑찰랑 찰랑찰랑 어느 순간 예약이 조금씩 줄어들면 마음이 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 나한테 오게 하지? 항상 스트레스.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수입을 극대화해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생각하고 오실 건데요.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플랫폼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공간, 연결해주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온라인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해 주다 보면 그 수입은 무궁무진해지고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결의 대가로 소득을 만들어낸다. 이 일은 보시면은 무자격이에요. 저는 사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의사는 너무 어려워서 의사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거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을 공부했죠. 그리고 대학교 공부 3년을 했죠. 그리고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상담실은 어때요? 그 상담실 하나 꾸리는데 1억 들었어요. 물건은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교육비 들어가야 되죠. 직장 그만두고 교육 받으러 다녀야 되죠. 인테리어 해야 되죠. 광고 해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나 이 일은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해. 그리고 좋으면 소개. 저는 그전에도 좋은 거 소개 많이 했거든요. 무자본. 내가 먹는 거는 다른 것도 먹잖아요. 치킨 먹는 거 줄여서 건강을 챙겼더니 돈이 생길 수 있구나. 부업이 가능했어요. 저는 상담실을 하면서 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수입이 커졌을 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게 코로나였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권리소득,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가질 수 있었죠.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리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 혹시 아실까요?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만 여행을 가지 않아요. 전 세계를 가죠. 그럴 때 숙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내가 한 달 살이도 해보고 싶어? 어느 집에서 살고 싶어? 에어비앤비.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연결해주면서 조 단위의 돈을 번다라고 하죠. 우버는 어때요? 자동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차 한 대를 가지고 있지만 않지만 걔네도 조 단위의 돈을 번대요. 우린 어때요? 영양제를 먹고 있지만 회사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면서 조 단위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성공 조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탄탄한 회사.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게 낫는데 저게 낫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제품을 만들었냐 애플에서 제품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지 이 컴퓨터가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회사냐,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냐, 제품이 정말 탁월하냐. 자, 오프라인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요 거리가 멀면 2번째 제품 사도 돼요. 좋은 제품 사려고 부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은 어때요? 시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죠. 좋은 제품이 있는데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2번째 제품 사요? 첫 번째 제품 사죠. 제품 반드시 탁월해야 됩니다. 3번째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품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그 수익이 나에게 합리적으로 들어오는지 공정하게 들어오는지 그것이 이 3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회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창립자예요. 어떤 회사든 그 창립자, 사장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그 가게가 운영이 되어지고요. 그 회사가 운영이 되어져요.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살기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유선아를 만나기 전에 365일 중에 360일을 일하면서 몸이 아팠거든요. 쉬지를 못하니까 그 와중에 모유수유 하면서 애 셋을 낳았거든요. 정말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꾀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전달하신 분이 저에게 할 때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슈퍼맨이야? 어떻게 뭐 인류를 구하는 거야? 하지만 제품을 딱 먹고 3일도 되지 않아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들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전달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비전이 중요합니다. 자, 증권거래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의약품 전문업체 헬스케어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유사나 150명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이 상장돼 있구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식이 상장돼 있는 거.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이 뭐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봤을 때 어떤 회사가 성장해요? 플랫폼 시장으로 풀릴 때는 R&D 팀이 확실한 회사, 최고인 회사만 성장한대요. 왜요? 제품이 무조건 영순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플랫폼으로 제품이 유통이 되면 제품이 영순이어야 돼? 그럼 연구진들이 많아야 돼요. 제품 투자에 어떤 회사가 견줄 바가 없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점점 간극을 벌릴 수 있는 건 바로 연구진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R&D 팀.
주식을 보면 어떤 분이 재무지표를 보는데 와, 이 회사는 현금이 빵빵한 회사고 어려운 시절에도 수단과 원재료를 줄이지 않고 회사 이익을 줄여서까지 이 회사 사람들을 모두 밀어주고 이 회사를 끌고 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네에서 나름대로는 신뢰를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전달했을 때 그거 이상한 거던데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아니던데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안전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차도 보험을 들지 않으면 대포차라고 하잖아요. 이 일도 나라에서 공증을 해줘야 돼요. 바로 대한민국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만 합법적인 회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보호하고 내가 소개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527호로 등록이 돼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어떤 제품을 내가 먹었어.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1위를 먹어도 좋고 50위 안에 있는 걸 먹어도 좋을 수도 있어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걸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또 같은 값이면 좋은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제품보다 이 제품은 확실하게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라고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체 생산과 인하우스, 의약품 제조 시설을 준하는 시설에서 제품이 다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전달되는 제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전달하거나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확실히 좋은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 제조사와 판매사가 같아야 된다는 이 라벨을 보시고 그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권리소득이라고 했어요. 권리소득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부를 만들었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자식에게도 상속할 수 있어. 상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식에게 상속하든 손주에게 상속하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이 회사가 오랜 동안 롱런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렌 버핏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장기 투자의 규제죠. 그런데 이 포브스 잡지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딱 걸러봤더니 이 5개 회사가 100년 동안 롱런할 회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반짝반짝한 회사.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바로 그 5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문가들도 알아보는 회사라는 거예요. 자, 모든 회사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걸리거든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유학을 가고 싶었어. 그런데 학위를 따고 싶진 않았어요.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실 그거 굉장히 막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뭐가 하나가 궁금하면 거기에 빠지느라고 다른 걸 보지 못해요. 다른 거 보면 이거 다 끝나면 이것도 보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데 자, 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유학을 가면 나를 먹여 살릴 기러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 남편은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오해가 있어요. 자, 항상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에 가잖아요. 혹은 캐나다에 가잖아요.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유산화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5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25개국에 갔을 때 100% 트랜스퍼가 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가장 매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자, 사회주의 국가죠. 네. 자, 이 국가에서는 자기가 전 세계 1위야. 그럼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를 그 메달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제품 먹이고 싶어요. 바로 유산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그 국가대표 1000명 정도의 선수들에게 제품을 후원하고 있죠. 자, 영양제가요. 단순히 뽀빠이처럼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치료의 단계까지 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기능의학이라는 시장은 사실은 1900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잠깐 메디컬 닥터가 생기게 됐지만 다시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기능의학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능의학은 뭐예요? 우리 몸에 영양소를 때려 부어서 세포가 영양으로 포화 상태가 되면 몸은 스스로 좋아진다.
그거거든요. 바로 그거의 가장 첫 번째로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산호비브라는 병원에서는 난치병 환자나 말기 암 환자들을 이 유산화 제품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처방전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들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거죠. 카더라보다는. 그리고 호주에는 이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이 호주 정부기관은 영양제를 약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주 TGA를 통과하면 TGA라고 돼 있죠. 호주기 통과하게 되면 전 세계 식약처는 프리패스예요. 그만큼 권위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유산화는 매년 통과했고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메디신이라고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허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주로 있는가? 자, 회원 직접 판매, 이렇게 네트워크로 풀리는 제품들은 영양제가 80%고요. 화장품이 17%, 생활용품이 30%예요. 3%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 거야. 돈이 바로 영양제, 화장품인데 이 부분들이 주로 취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봤어요.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이 회사들이 주로 무엇을 취급하는가 봤더니 1위에는 한 회사 빼고는 다 건강식품 아니면 화장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2위, 3위 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면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브랜드 체인지만 해줘도 돼요.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널려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50대, 60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30대, 40대들은요. 데이터 아니면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듣잖아요. 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다 찾아봅니다. 자, 그래서 총 이렇게 회사들 중에서 건강식품이 80%, 화장품이 17%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봤더니 매년 해가지고 현재까지 2022년까지 해가지고 25% 성장을 했고요. 트렌드를 보면 이 회사 이 홍삼 많이 팔린데 많이 알고 있잖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하향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봤더니 다 그래프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홍삼 취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비타민, 프로바이오틱,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체지방 TV 광고에 주로 이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을 할 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저 영양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왜 영양제 먹어? 제철 음식 먹어. 나물 먹어. 야, 죽염은 좋아. 죽염 먹어. 막 이러면서. 근데 제 몸이 아팠잖아요. 그럼 제 말은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영양제 한두 알 먹던 사람이 한 5알 먹기 시작하더니 좀 더 지나고 나니까 10알에서 5알 사이로 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은 바뀌더라.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고 있죠. 이게 미래산업이거든요. 자, 우리 몸에는 정상균주들이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 정상인 사람들의 좋은 유익균들을 주입을 했더니 노화를 지연시키고 확 와닿지 않아요? 질병을 정복한대요. 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야. 좋은 균주를 주입했더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있어요? 대변 이식수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똥 이렇게 넣었더니 장 질환이 금방 좋아진대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허가 있죠. 자, 영양제를 했는데 이게 얼마큼 좋게 해? 바로 우리는요. 우리 몸은 스스로 좋아집니다. 제가 이걸 누구한테 전달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이야? 아니요. 우리 몸 자체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 몸은 스스로 좋아져요. 뭐만 해주면요. 올바른 영양을 올바른 형태로 올바른 함량을 제대로 넣어주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손상받은 세포는 회복된대요. 늙지 않아. 늙는 걸 지연시켜. 그런데 이 수명 연장 특허를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명 연장이에요. 여러분들의 뇌세포 깜빡깜빡하죠. 뇌세포가 지금 늙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품을 잘 먹었더니 뇌세포가 다시 회복됐어. 회복되지 않으면 치매, 파킨슨, 신장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 수명이 다 했어. 그럼 신장질환, 질병과도 관련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에 관한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항상 이 책을 보죠. 저는 사실 잘난 척을 했어요. 나 영양제 안 먹어. 죽염 먹으라니까 죽염. 50만 원짜리 죽염 먹으라니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저에게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캐나다에서는 전문가들이 의사들에서 데스크 안에서 이걸 보더라.
그러면서 영양제 비교 과제를 쭉 보여주는데 제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독성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제가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토부리를 강조했던 강조했던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을 받아? 그럼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나라에서도 상을 받고 대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게 돼요. 사실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선수가 먹으면 뭐?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인생이에요. 잘하면 1,500억도 받아서 외국으로 간대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면역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량을 얼마큼 향상시킬 수 있어가 관건인데, 그 프로 선수들이, 수천 명의 프로 선수들이 유산화의 제품을 선택하고 실제로 기량을 향상시킨 데이터도 보여주고 있더라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제품을 먹고 전달했어. 저는 제품을 처음에 해독이라는 걸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팩이 뭔지, 코키논이 뭔지 잘 몰랐어요. 제품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그걸 먹었는데 어깨에 곰이 없어졌어. 너 먹어봐. 야, 우리 애들 먹였더니 키가 안 컸거든? 근데 한 달에 1cm씩 커. 먹어봐. 내가 불면증이 있었거든? 잠을 푹 자. 먹어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그래서 그렇게 전달했거든요. 자,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다 상관없었어요. 자, 그리고 혼자가 아닌 팀. 저는 혼자 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너무 불안했거든요. 한데 이 일은 팀과 함께하고 또 상속도 가능해요. 이거는 항상 하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상담실을 할 때는 제가 운전을 할 때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고소득자인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안전운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되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운전할 때 좀 거침이 없어졌어요. 상속할 수 있는 게 있어. 물론 죽고 싶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애기 엄마들은 그런 마음이 특히 더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타회사와 어떤 차별성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자, 주정산 주지급 해준대요. 어떻게? 우리는 월급을 받아요. 12개월. 근데 주는 한 주 365일은 개월수로 따지면 13개월이에요. 한 달을 보너스로 남김없이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준다. 현금이 많은 회사만 가능한 일이에요. 금요일 날 받는데 금요일 날이 빨간 날이면 목요일 날 줘요. 목요일 날이 빨간 날이면 수요일 날 줘요. 수요일 날도 빨간 날이면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한기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실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실에 갇혀 있었잖아요. 물건을 갖다가 어디 팔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몇 개월 하다 보니까 40만 원 제품을 공짜로 먹게 되고 한 1년이 되니까 160만 원의 수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금 받으려고 30년씩 연금을 부어서 100만 원 받기도 어려웠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60만 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딱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소개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했어. 나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했어. 쭉쭉쭉쭉쭉 소개가 되어지는 모든 매출을 인정을 해주는데 타회사는 너로부터 5단계, 6단계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 잘라낸 거, 이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쓰고 A, B, C, D는 먹고 쓰고 말고도 열심히 팔아야 돼요. 근데 잘 봤더니 내 주변에 잘 팔 사람은 없어. 먹고 쓸 사람만 있어. 그런데 저긴 어때요? 먹고 써. 그리고 소개해. 근데 소개 안 해?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 저기 밑에 엄청나게 소문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 한 사람만 내가 찾아내도 이 일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전달하면서 모든 포인트가 공유가 되니까. 또 하나,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성공하려고 했더니 내가 소개한 이 사람이 매출을 이만큼 일으켜야 돼. 조건이야. 판매를 200만 원, 500만 원 해야 돼. 그런 조건이 있으면 제가 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직급 마케팅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노력, 그 사람들의 모든 노력, 큰 노력, 작은 노력 다 해서 다 내 노력.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모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먹을 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좋다고 얘기할 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전달을 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청소 아줌마도 이거 먹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먹었으면 좋겠는데 전달이 안 되기도 하죠. 근데 그땐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왜 그랬을까? 왜 어떤 사람은 이 사업에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지 못할까? 지금 돌이켜보니 이해도예요.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도 한 반은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잖아요. 내가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하면 일을 함께하는 거고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저만큼보다도 더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한 명만 소개해도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돼요. 바로 내가 평생 매칭 보너스를 달성하고 내가 찾은 사람도 평생 매칭 보너스를 달성해서 그 사람 하나만 열심히 후원하고 돈을 벌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버는 것에 대한 15%를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까지 가능한 수입이에요. 2명 찾고 싶으면 2명 찾고 3명 찾고 싶으면 3명 찾고 찾는 것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자, 공정한 수당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헬스팩 하나 전달하라 그랬더니 전달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죠. 유산균을 전달하는 것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시작한 사람은 똑같이 10만 원 전달했는데 20% 줘. 너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3%만 줘. 그러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20%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됐고. 너 이제 시작했어? 그래도 20%. 좀 전에 시작했어? 20%. 모두가 똑같이 20%를 받는다라고 하면 처음 스타트를 3%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20%를 시작하면 우리는 네트를 짜는 일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기존에 시작했던 사람이 협력을 해서 나의 팀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내가 잘 수당을 받아 잘 버텨주면 함께 팀을 짜기 팀워크로 얼마나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3%를 받다 보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재기라는 것들도 생기게 돼요. 회사에서 권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노력에 좀 더 가치를 두는 회사이기 때문에 20%를 주고 우리 모든 여행 프로모션까지 포함한 35%의 수당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복 매출 인정. 이거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회사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올라오는 점수를 받는 게 아니야. 유산하는 특별한 차별점이 작은 점수에 대한 20%를 수당으로 줘요. 양쪽에서 내가 소개해서 올라온 것의 작은 점수. 그래서 나 2번은 3,000점, 2,000점으로 점수가 올라왔죠. 그래서 2,000점이 작은 점수이기 때문에 20%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기 3번은 2,000점, 3,000점의 점수가 올라왔어요.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20%를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기 1번은 뭐예요? 꽁으로 한 번, 그렇죠. 작은 점수와 큰 점수를 더해서 한 번 더 준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매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멋진 전문가들이 나에게 많은 후원과 도움과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도와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먼저 한 사람이 나 바빠. 거기는 아까 단계 제한이 있어가지고 거기 수당이 안 돼. 안 갈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혼자 고군분투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지만 유산하는 구조적으로 추가비시라는 것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내 파트너 밑에 와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은 스폰서 파트너, 먼저 한 사람, 나중 한 사람이 딱 구별돼 있어. 근데 건물을 지을 때요, 탄탄한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멘트 바르고 벽돌 바르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바르고 그러면 건물은 탄탄해지죠. 자, 먼저 한 사람, 나중 한 사람, 먼저 한 사람, 나중 한 사람. 계속 이렇게 먼저 한 사람, 나중 한 사람 하면 이 건물은 얼마나 탄탄해질까요? 무너질까요? 돼지 삼형제가 막내가 어땠어요? 벽돌로 지었을 때 탄탄했죠.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나중 한 자처럼 밑에서 받친다라고 하면
밑에서 열정이 막 끌어올랐을 때 아이는 훨씬 더 잘 키워낼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자, 탑 리더가 받치는 구조지만 우리는 탑 리더가 밑으로 내려와서 하는 구조다. 이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자, 그리고 다양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많은 보너스가 있어요. 저는 여행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우선 멀미를 합니다. 차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제가 운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행을 가면 그날 하루는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계속 되뇌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보니 수당과 내가 그곳을 벗어났다고 해서 수당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보고 아, 여행이라는 건 참 좋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먹는 걸 되게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먹방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못 먹으니까 그 먹방을 보면서 아, 얼마나 맛있을까. 어제도 굴보쌈을 막 보고 왔거든요. 아, 너무 맛있겠다. 근데 여행을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럼 제가 계속 봐요. 맛있게 잘 먹는다. 맛있게 잘 먹는다. 행복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함께 전달하면 수당으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여행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여행 프로모션, 평생 매칭 보너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유산화를 통해서 얼마나 내 삶이 달라졌을까? 팀이 함께 하니까 사실 너무 좋았어요. 저 사실 되게 외로웠거든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와가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저 사실 눈물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혼자 눈물을 꾹꾹 참고 돌아서서 울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도태당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힘들다는 말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일은 내가 조금 길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거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채워주면서 제가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고 길을 헤매지 않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저를 응원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그전 일은 경쟁이 너무 심했거든요. 지역구가 어떤 애 저떤 애 하면서 엄청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응원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아이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이 일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도 저희 가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자, 퀴즈를 낼게요. 저는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일까요? 아들 하나, 아들 둘, 딸 하나?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제 막내 아들이고요. 머리를 안 잘라요. 머리를 안 잘라요. 올해 1월 1일 기점으로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 이 아이가요. 제가 유산화를 만난 그 시점에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숨을 안 쉬었거든요. 잠을 자면 이걸 1년 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지켜본 엄마는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제 과거 사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저는 그때 우울증 공황장애 왔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나는 아프지 않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당당하니.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유산화를 만나서 너무 밥을 많이 먹어요. 하루 4끼 5끼를 먹어요. 이렇게 컸어요. 너무 건강해요. 네. 밤에 잠을 못 자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잠도 너무 잘 자고 무럭무럭 잘 크죠. 저희 큰 아이인데요. 저 딸이에요. 웹툰을 공부해요. 이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제가 벽에다가 하도 그림을 그리니까 벽지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려. 마음껏 그려. 그리고 이사를 가면 또 막 그림을 그려. 그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페인트 발라. 벽지 페인트. 또 그려. 막 이랬거든요. 그림을 막 그려. 근데 예술가는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학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일찍 자라고 했더니 후레쉬를 켜놓고 혼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상담실만 했거나 간호사만 했다면 내 시야가 되게 좁았다면 그러게 다른 걸 한번 해볼래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수라 엄마는 간호사도 했어. 근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상담실도 했어. 근데 시대의 흐름상
엄마는 더 좋은 일 있다는 걸 알고 유산화를 하게 됐어. 근데 유산화는 평생 할 거지만 50, 60이 돼서 엄마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너도 지금 너가 하는 걸 최선을 다해. 너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아. 엄마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네가 하는 거에 집중을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유산화가 저에게 준 힘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딸한테 잔소리하는 유일한 하나는 좀 일찍 자라. 그러니까 키가 안 커요. 왜? 어릴 때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다 잤거든요. 이젠 포기했어요. 야, 효소 먹어. 밤늦게 먹으면 효소 먹어. 야, 헬스팩을 먹어. 아침에 누트리물 먹고 갔니? 이것만 싸워. 그리고 막내예요. 사실 가슴 아픈 자식들이 참 많은데 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애들이 다 아픈 거야? 그때는 아이가 아파요라 말하는 것이 씨앗이 될까 말하기 어렵죠. 저희 아이가요, 눈을 못 마주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요? 네. 그래서 1년을 꿀려야 되나? 일반 학교를 보내기 어렵다. 근데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능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근데 그때 유산화를 만나게 돼서 영양요법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좋대. 오메가가 기억력에 좋대. 야, 먹어. 근데 우리 아이가 비위가 약하니까 7살 때 16kg가 되지 않고 먹지를 잘 못했거든요. 먹으면 토하고. 그런데 저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됐잖아요.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를 이렇게 강하게 키워? 먹어. 그러니까 먹어야 돼. 뉴밀 먹으면 먹어. 프로바이오틱 먹어야 돼. 근데 지금은 먹어요. 1년에 15cm씩 큰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제가 홍보 안 했어요.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원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뭐만 했어요? 잘 먹이기만 했어요. 많이 제대로 잘 먹였어요. 지금 저희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떡대가 크고 성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나는 이 유산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방학 아니어도 돼요. 방학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유산화를 통해서 독립적인 아이가 됐거든요. 뉴밀 먹어. 뉴밀 먹으면 돼. 아침 식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까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고단한 거야.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고단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든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최서방하고 헤어질지도 몰라. 근데 우리 최서방은 뭔 잘못이에요? 항상 잘했는데 내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제가 제품 먹고 건강해지니까 우리 남편은 원래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건강 하나만 챙겼는데도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과의 사랑을 내가 지킬 수 있었구나. 그런 마음 들었고요. 마지막 하나예요. 제가 결혼을 친구들보다 일찍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결혼 안 하고 막 여행 다니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여행 다니고 나 애 키우고 일만 하는데. 그래서 10년간 연락 안 했던 친구예요. 배 아파서.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 갈 때도 그렇고 이번 제주도 갈 때도 그랬어요. 너 여행 갈래? 내가 데려갈게. 이 친구 여행 많이 다녀서 여행 별로 재미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을 같이 갔더니 너무 재밌대요. 나 제주도도 같이 가고 싶어. 친구들에게도 내가 한 결과를 통해서 이 회사를 보여주고 나눔을 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집중해서 이 일을 함께 하시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